북한 쾌속정이 기관총 쏘면서 이제 쫓아오니까 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납포가 돼서 반년 동안 이제 사상 교육도 받으시고 반년 만에 풀려나서 강원도로 다시 이제 고향 땅을 밟았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이게 간첩이다. 간첩 혐의로 이제 간첩이라고? 재심 같은 이제 명예회복 절차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고 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예. 국가 권력으로 인한 폭력이 맞다. 예, 맞습니다. 그 두 사건 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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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랄 게 근데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되기 때문에 2,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유행실한 거 아니에요?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 정윤욱 기자가 팩트로 자꾸 뼈를 때려가지고 다 순살이 되어가지고 순살 2,000원 더 올랐다. 야, 이거 나도 한다. 그래서 순살 치킨같이 우리가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뉴스 전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제목만 봐도 빡치는데 우리 보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알차게 빡칠 수 있는, 알고 보면 더 빡치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나라가 워낙 과거사가 많은 이런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가 너무 많은, 청산은커녕 제대로 규명도 안 됐죠. 규명도 안 된, 처벌도 안 된 답답한 역사가 너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역사가 뭐 어느 나라가 없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극적인 막 전쟁, 막 분단, 전쟁, 뭐 식민 지배 뭐부터 해서 막 독재 막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25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며칠 전이 6월 25일이었어요. 72주년인데 요 관련된 희생자 분들에 대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 진짜 나 이 기사 보고 실화인가 싶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일을 안 해. 이 뭔 개소리야? 그럼 뭐예요? 월급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은 받았을 거 아니야. 누구의 돈으로? 우리의 돈으로. 진실 화해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화해를 했는지 모르지. 근데 이제 화해만. 유가족들은 화해가 안 된 상태. 나 자신과의 타협. 자신과의 일하기 싫은 자신과의 타협.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타협을 해버리고 진실 규명했다더니 그냥 말뿐. 진화위의 소극 행정에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기사를 쓴 사회부의 김성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주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처음 출연이죠? 네,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했었어. 아니 거절하다기보다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아다리가 아쉽게도 안 맞아서. 아다리가 안 맞아서. 왜냐하면 김성수 기자가 좋은 기사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왜 이제야 제가 이제야 모시게 되어 정말 제가 죄송하다. 아다리가 안 맞아서. 아다리가 안 맞아서. 이게 다 아다리 탓이다. 좋은 기사를 더 촘촘히 썼어야죠. 그렇죠. 허술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기사는요, 저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당연히 일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잖아요. 몇 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취재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처음 취재하게 된 거는 말씀하셨듯이 진화위가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진화위라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번 있었는데 1기가 있었고 2기 진화위가 있고 지금이 2기가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기 진화위 때 국민방위군이라고. 국민방위군? 방위군입니다. 방위군인데 그분들이 참전을 했거든요. 이승만 정부 때. 참전을 했는데 6.25에 참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으신 겁니다. 이분들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그 국민방위군들을 만나보니까 1기 진화위에서 결정이 됐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국가가 사과하고 군에서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국민 방위군
국민방위군이라죠. 원래 있던 국군이랑은 다른 군대인가 봐요. 맞습니다. 왜 다른 거예요, 이건? 그때 이제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을 하니까 밀리니까 급하게 이제 인력 투입을 한다고 방위군을 다 투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럼 그때 신체 건강한 뭐 성인 남성들은 다 군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왜 안 가? 왜 군인이 아니었다가 나이가 더 어린 분들, 어린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분들, 소년병들이거나 나이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그런 분들을 국가가 징집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돌아가셨으니까 참전용사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정규군이 아니니까 참전용사 대우를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제대로 된 훈련이나 이런 것도 사실 못 받고 끌려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희생도 더 컸고요. 그때 뭐 또 군 간부들이 뭐 예산 착복해가지고 막 왜 군 간부들은 몇십 년째 그러는 거야. 물론 안 그런 군 간부도 계시겠죠. 근데 그때도 군 간부님들께서 착복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기 진화위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보상해줘라. 그분의 유가족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때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없어서 왜 그런지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그런 통보를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국가 권고에 대해서 일기 진화위에도. 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김성수 기자가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일기 진화위는 다른가 하고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뭐 유가족분들 통해서 이렇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돈 얼마 보상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명예회복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참전용사의 어떤 후손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기에서 했다는데 근데 국방부는 모르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6.25가 다가와서 뭔가 기획보도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6.25와 상관없이 너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민방위군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또 우리 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진화위에서 뭐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뭘까 하고 알아보다가 유가족도 만나게 되고 보도자료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언론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댓글 하나 읽어보고 갈게요. KBS 뉴스 사이트에 이제 김성우 기자 기사 댓글에 난묘님이 냔묘시네요. 솔직히 이거는 좀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긴 해. 안타까운 게 진짜 이런 사건이 그때 왕왕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본인 아버님이시겠죠, 주로. 아버님이 이런 국민방위군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보상 못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막 국방부에 이렇게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그냥 실제로 이렇게 참전하시고 이러실 때, 그러니까 징용되고 하실 때 그걸 보셨대요. 직접 보셨대요. 갑자기 끌려가는 거를 주변 이웃들이. 근데 그 뒤로 이제 실종되시고. 생사 여부도 모르시고. 아니 어떻게 가족이 몰라요. 알겠죠. 국민방위군 사연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겠지. 근데 지금 사연을 지금 끌어내려고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사연을 왜 참모를 끼워 사연이 없는. 그걸 보셨다는 옆에서? 보셨답니다. 그래서 징용되는 걸 보시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실종처럼 아예 실종같이 사실상 실종처럼 그 뒤로 뭐 아무 전사 통보 같은 것도 못 받고 전혀 없었어요. 전사 통보도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내 삼촌이 내 아들이 왜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예전 10년 전 1기에 진실규명 청구를 하셨던 거죠. 진실규명 청구. 또 그뿐이 아니라 이제 한국전쟁 때 이제 납북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있었죠? 이건 한국전쟁 이후인데요. 한국전쟁 상흔이 아직 뭐 시키지 않은 1968년도 때 얘기인데 이제 뭐 명태잡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거라서 명태 그러니까 어부셨나 봐요. 68년도 11월 8일에 명태잡이 하려고 어부 8명이 고성에 있는 거진항을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명태잡이 배였습니다. 고성이면 동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진항이라는 데서 이제 출항을 했는데 거진항이면 거의 최북단. 맞습니다. 북한 거의 코앞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배에 뭐 이 장비가 없잖아요. 레이더 이런 거 레이더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로 지금도 명태잡이 배 레이더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지금도 레이더는 없습니다. 근데 실수로 이렇게 북한에 넘어간 거죠. 북한 해역으로. 그럴 수 있죠. 북한 쾌속정이 기관총 쏘면서 이제 쫓아오니까 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납포가 돼서 반년 동안 이제 사상 교육도 받으시고 강제로 8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사상 교육도 받고 고초 겪으시다가 이제 반년 만에 풀려나서 강원도로 다시 이제 고향 땅을 밟았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간첩이다. 간첩 혐의로 이제 간첩이라고? 네, 잡혀갔다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또 불법
구금이 되신 겁니다. 수사기관에. 와. 방공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강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제 증언을 그 엄혹한 시기에 진술 강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증언만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징역형. 오 진짜로? 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너무한데? 그러니까 징역 몇 년이나? 이게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족분들을 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빨갱이다. 그렇죠. 간첩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눈치도 받게 되고 계속 뭐 사찰도 있고 그리고 가족 증명서를 떼면은 납북이라고 써 있었대요. 빨간 글씨로.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이제 그런 눈초리 속에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지금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네. 지금으로서는 납북 어부는 사실 60, 70년대 상당히 사례가 많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서 더 고초를 그러니까 니들을 풀어준 이유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많은 사례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사례, 그러니까 두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의 유가족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 납북 어부분 8분이고 예. 이 국민방위군 몇 분 정도세요? 이게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추산도 안 되고 있고요. 납북 어부도 이게 8분이 요 고성권만 8분이지 풍성호에 타고 계신 분만 8분이지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뭐 역시 파악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듯이 빨갱이라고 눈치 받고 이러니까 겉으로 잘 안 드러내시고 본인들 실제로 잘못한 거 아시고 사신 유가족들도 아직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면 이분들도 이분 납북 어부분들의 유가족분들도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 여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돌아가신 건 맞나요? 납북 어부분들은? 네, 납북 어부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풀려나서 이분들과 제가 만나본 유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보신 분은 이 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인지 모르고 어린 시절 보내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히 이런 눈총을 빨간 받을까 봐. 딱지를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외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학창 시절까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우리 60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 30대, 20대 구독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싶으시고. 60, 70년대 그 용공 조작이라는 게 일단 그 빨간 딱지도 일단 거기 연루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고시 합격해도 취소되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그냥 납치됐다는 이유로 계속 거의 지금 대를 이어서 감수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세상 밖으로 잘 못 나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게 꼭 뭐 사찰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저렇게 되셨으니까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뭐 교육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역설적으로 또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이런 걸 진실규명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럴 여건이 또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대를 물려서 이런 악순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실 이런 우리나라의 어두운 과거가 많잖아요. 민주화 투쟁 때도 있었고 뭐 광주 때도 있었고 한국 전쟁 때도 있었고 4.3 사건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우리나라의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과거사를 좀 잘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고 제대로 좀 보상해줄 분들은 보상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처벌할 사람 또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한 이 피해자분들의 사건 이거에 대해서 진화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처음엔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 국가기관이 사과를 하고 이제 피해자들 명예회복을 해야 되니까 재심 같은 이제 명예회복 절차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국가 권력으로 인한 폭력이 맞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랄 게 근데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 규명 결정이라고 내리면 이제 재심 청구를 해라. 그리고 재심 결정을 해라. 그리고 국가가 사과해라. 근데 이게 어느 국가기관이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재심 결정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 유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럴 거면 진실가해하는 거 필요 없지. 내가 재심 신청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재심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참작해서 이제 판결을 할 텐데 예.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속력 있는 무언가 조치를 그렇죠. 기다리실 텐데. 그리고 사실 법무부나 검찰은 직권재심을 할 수 있잖아요. 직권재심을 하라고 법무부에 통보를 하면 법무부는 직권재심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제가 법무부를 취재해 보니까 법무부는 그런 공문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네이버 댓글을 정력히 좀 읽으십시오. 네이버에요. SJH6땡땡땡님이 진화위 왜 통지 안 했지? 공문 보내는 거 10분이면 되는데 오늘 당장 보내라. 자 여러분 이게 이 김성우 기자 취재하면서 제일 이 기사 중에 제일 황당한 말은 뭐냐면 진실화해위원회가 공문 한 장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화위 법에도 그렇고 어디도 공문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게 없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직권재심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재심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걸 피해자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심을 청구하려면은 할 수 있는 기관은 그 당시에 이제 기소를 했던 검찰 그리고 법무부잖아요. 여기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는 거죠. 그게 직권재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니네가 그때 잘못했던 거니까 니네가 다시 재심 신청을 해라. 그 니네 직권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공문을 보내면은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검토하는 건데 그러면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런 공문 한 장 안 보내. 그 국방부한테도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잘못했던 거다라는 것도 안 보낸 거예요. 저 국민방위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통지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가족분들은 그러면 어떤 입장인 겁니까 지금? 유가족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진화위에서 알아서 보내주고 뭔가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절차를 처리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만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게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무료로 재심도 해주시고 그래서 재심 결정까지 받은 분들이시고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은 변호사도 선임도 안 되고 그럼 이런 결정으로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건 없네. 그냥 그렇게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같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당연히 보상하기 싫겠죠. 인정하기도 싫겠지 사실은. 인정하기도 싫고 보상하기 싫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제하려면은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유가족분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예. 법무부 같은 것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 관련해서 공문 한 장 안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 보냈다고 합니까? 물어봤나요? 물어봤는데요. 안 써 있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서 안 했다. 그리고 내부적인 기구도 없다. 그 통보를 할. 요런 정말 어떻게 보면 소극 행정의 극치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실무를 전혀 안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실 규명 결정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게 보도 자료를 기자들한테 배포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견 이해를 해보자면 진화위는 어쨌든 늘공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명과 분명한 이제 진실 규명의 목적을 갖고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만든 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지금 얘기한 거는 정말 이만한 일의 일부고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4.3도 진화위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고 여기는 이제 무언가 은폐된 역사를 밝혀내는 게 이제 주된 업무인데 이제 그걸 밝혔으면 피해 구제를 위한 무언가 이제 실무적인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본인 일들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약간 상식적인 상황에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소극 행정인가 이제 여기서 일이 끝났다고 해서 안 했나 저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통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써있지도 않고 업무도 아닌데 내가 결정까지 했는데 뭐 누가 그럼 이걸 더 하냐 우리 조직에서 그러니까 업무 분장도 안 돼 있고 그러려면 허락도 맡아야 되고 통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사실 공문이라는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여기 10분도 아니고 5분이면 보내는 건데 그냥 할 사람도 없고 그 업무를 분장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뭔가 결정을 하면 이제 그 결정을 토대로
정부와 당사자들 간에 이제 후속 조치는 그쪽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유가족이 나 이제 이런 결정을 받았으니까 재심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뭐 하다거나 아니면 법무부가 그걸 일괄적으로 근데 법무부가 알려면 좀 그렇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법무부가 뭐 기사 보고 그러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사실 나이브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건 국방부가 그때 잘못한 거다. 아니면 법무부가 잘못한 거다. 당시 검찰이 잘못한 거다. 이거를 결정만 하고 그 기관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만 하고 그냥 기자들한테 그냥 우리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라고만 하면은 법무부나 검찰이나 국방부가 알아서 기사기 보다가 우리가 잘못한 거로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뭐 보상을 해줘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일 잘하고 왜 이래? 그러니까. 자 그래서 네이버에 OPP5땡땡님이 공문 하나 보내면 될 일을 실무 조직식이나 필요하다고? 야, 이거 세금 축내는 도둑 아니냐? 아니 우리 실무 조직이 없어도 못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답변을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에 처음에 이제 진화의 설치법에 통보를 할 수 있는 실무 조직이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아무도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김성수 기자가 기사를 이제 당연히 써서 이게 이런 실상이 드러난 게 너무 다행스럽지만 그러니까 일견 이해는 돼요. 이 공문을 보내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10분이면 되는 간단한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부처에다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캐비넷에서 열어서 찾아갖고 이거 다시 하시오. 괴롭히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말씀대로 또 조직법에 그런 조직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 항변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지금 너무 아깝지만 아쉽지만 그게 뭐 계속 이해를 하는 입장이어서 죄송한데 그게 이렇게 뭐 좋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이걸 이제 진화위가 지금 이기고 이제 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 과거지사가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지 참 의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가족 분들은 약간 좀 안심하시고 이제 밝혀지겠구나 재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족 분들은 되게 황당했겠어. 이게 전혀 그쪽에 공지도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황당함이라도 느끼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할 텐데 사실 뭐 사실 공문을 보냈느니 뭐 재심이니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유가족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나섰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님 찾아서 그래서 변호사님 통해서 재심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사건 우리가 지금 오늘 사례로 들은 이 사건들 이게 두 가지가 상당히 결이 다른데요. 이제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워낙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줘라. 예. 국가가 잘못한 게 맞다. 네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됐죠. 10년이 됐다고?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국방부에 안 알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특별히 통지받은 게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분들은 이 10년 동안 왜 또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게 제가 만난 국민방위군 유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로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화대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로한 몸이 이끌고 10년 동안 진화위 공무원 갔고 보훈처도 가고 국방부도 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훈처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진화위 결정만으로 해줄 수는 없다. 보훈 조치를 그러니까 참전 용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훈처에서 판단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그 누구도 개시를 안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이건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결정을 토대로 내가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사자시면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당사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집안 전체의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나는 진실화해에서 이런 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세상에 문제가 불거질 거 아니야. 예. 워낙 연로하시고 그래서 법적 절차를 하시기에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꽤 되실 텐데 다른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 규명까지만 딱 이게 맞다고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만으로만 한다면 과연 이게 화해까지 이룰 수 있을까? 화해까지 이르려면은 누가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사과를 해? 국가기관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된 거죠. 근데 애초에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법이 진실화해위원회가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까지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되게. 자, 그러니까 네이버에 김땡땡님이 잘 좀 해라 분통 터진다. 이 나라가 뭐냐? 국민이 나라가 날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납북어분 분들 유가족도 그렇고 사실 이게 다 우리 이 뭐 군대 전쟁 이런 거에 관련된 이슈잖아요. 이런 거면 사실 미국이나 뭐 이런 전쟁 관련된 뭐 유가족분들이 되게 대우가 좋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러하신 애국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너무 좀 홀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는 조직은 아니어도 그래도 대통령 직속의 정부 기관인데 근데 결정 자체를 해도 통보만 해줬어도 많은 하나의 이분들에게 큰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또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보상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훈처라는 데가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분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지 이제 과정을 지켜보고 또 미진한 게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는 정부 부처인데 아니 설사 이렇게 뭐 진화이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훈처가 그러면 그동안 뭔가 일을 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 그러니까 좀 화가 나기 전에 일단 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 납북어부는 보훈처랑은 별개의 문제고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규군이 아니다 보니까 보훈처에 또 이것도 되게 행정적인 얘기인데 병과 분류가 뭐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민방위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탁상행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 이렇게 힘쓴 분들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정규군이 아니면 더 내가 위험한 상태로 전쟁에 목숨을 건 거잖아요. 네네.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지급받은 무기라든가 맞습니다.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도 훨씬 부실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징집 대상도 아니고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더 위험해져서 내가 징집 대상은 아니지만 물론 뭐 본인 의사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결과가 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고 기여라고 하면 안 되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보훈처가 무슨 분과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찾아갔다면서요. 그럼 보훈처가 나서서 이제 이거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게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 또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탁상행정의 반복인 게 국방부에서 그런 병가 분류를 해줘야지 자기네가 뭐 국민 방위군이 보훈 대상이 되고 육해군 그럼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국방부는 진화위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이 순환이 돌아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뛰어가시다가 근데 납북어부 피해자들도 그렇고 국민방위군 유가족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제 지겹다고. 본인들 너무 힘들지. 이걸 뭐 명예회복이고 뭐 국가로부터 보상받든 사과받든 왜냐면 일례로 보훈처에 그분이 충북 제천에 사시거든요. 국민방위군. 보훈처를 가려면은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먼 길을 그 연로하게 가서 또 갔다가 그러면 이제 국방부로 또 가라. 그러면 국방부 용산에 있잖아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설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흔히 우리 민원 넣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걸 언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그만하라고 지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분들 물론 아니시겠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죠. 다 같이 별로 관심 없이 까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거지 뭐 이게 국민방위군입니다. 뭐 접수를 해드리려고 해도 뭐 코드가 없네요. 이런 거 아니야. 전형적인 뭐 하려면 뭐 담당 부처에 없네요. 국방부가 그 코드를 안 주네요. 뭐 이런 거잖아. 맞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그냥. 하기 싫은 거, 하기 귀찮은. 그러니까 나는 이
들을수록 진화위보다 보훈처 국방부가 더 나쁜 것 같아. 예, 진짜 국민방위군 문제는 국방부 보훈처 진화위보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방부랑 보훈처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만 해줘도 쉽게 풀릴 문제인데 이미 그 진화위 결정 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참. 그 얼마 전에 우리 보훈처에서 참전용사들 뭐 새 제복 멋있게 만들었다고. 예.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일은 좀 그림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때깔이 나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진짜 이건 정말 솔직히 일 안 한 거다. 솔직히. 근데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거죠. 그 납부거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가 어디예요? 이거를 법무부예요? 납부거부 같은 경우에는 진화위가 이제 재심을 해라고 했으니까 담당 부처는 이제 법무부가 되겠죠. 예, 법무부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인역당 뭐 배상도 해주고 맞아요. 사실 제 느낌에는 통보를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의지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거 통보를 왜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부처가 없다잖아. 그럴 기구가 없다잖아. 내부에. 부서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진화위의 이 활동이 남은 기간 동안 이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유가족분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절차를 잘 모르시고 하니까 좀 도와주라고 있는 게 이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분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국민적 관심이 좀 적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과거사 같은 경우에도 광주나 4.3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피해자시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또 언론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이슈들도 있는 거예요. 비교적 적은. 그러니까 그런 이슈일수록 사실은 더 언론이 더 이거에 대해서 밝히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은 게 많고 사실은 그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뭐 역사적인 사건에 관심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언론사도 이렇게 많지 않고 좀 일견 생뚱맞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갑자기 1968년에 풍성호가 북한을 납북했다가 뭐 이런 얘기 자체에 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또 언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는 이런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그 특히 진화위와 굉장히 그 여러 취지가 부합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도 있었고 뭐 4.3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4.3도 그랬고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왜 이렇게 진척이 없었는지 또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참 유가족들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유가족이 아니죠. 당사자는 사실상 뭐 납부거부 같은 경우에는 뭐 68년이니까 뭐 살아가신 그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전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김성수 기자의 기사 자체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 막 댓글 수가 막 폭발적으로 많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죠.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아쉽잖아. 이게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가족분들 지금도 되게 힘들게 뛰어다니고 계신데 또 관심을 잘 못 받는 기사에 또 매력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아쉬워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김성수 기자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이거 딱 기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셨더라고. 그 기사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그냥 넘어갈 기사는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김성수 기자의 보도가 아니었으면 계속 은폐됐겠네? 이게 사실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낯뜨겁지만 근데 진화위에서 바로 수정 조치를 하겠다. 그래? 네, 바로 수정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거 낯뜨거운 거 아니야?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사 나가고 나서 좀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진화위에서는 상당히 진화위 내부에서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오히려 보도가 나가고 나서 왜냐하면 몰랐던 부분이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서둘러 고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이걸 통제를 해야 되나? 참 애매한 스탠스네. 너 이거 왜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근데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게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경우에 똑같은 법이거든요. 거기도 의무 없는데 거기는 결정을 하면 다 정부기관에 즉각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5.18은 유명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같은 비극도 값어치가 달라.
이게 참 이게 또 다른 비극인데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느낀 건데 4.3은 이제 10년 전이 아니라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그때 주승용 당시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가 여수예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 아시죠? 그렇죠. 여순 반란이라고도 하고 그게 4.3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4.3은 이제 막 진실 규명이 시작되고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비극이 됐어. 말이 이상하지만. 근데 여수는 묻혀 있다고 굉장히 일단 알려야 된다는 소외감이 있더라고. 그게 참 그 국회 부의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근데 여수는 그래도 우리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피해자도 적고 시간도 오래됐고 맞습니다. 그러면 진화위에서도 5.18, 4.3처럼 안 하겠죠. 거기도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이라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들의 겪는 비극의 크기가 과연 이런 묻힌 사건이라고 해서 적을까? 더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다 부정당 날아가 버린. 네, 부정당하고 똑같잖아요. 대대로 피해받고. 그래서 진화위에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실무기구 열심히 만들어서 통보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인데, 근데 이 실무협의라는 게 또 다시 이제 붙여 논리인데 이번엔 또 그 실무기구를 만들려면 또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녹화 기준으로 오늘 행안부가 협의를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협의가 또 애매한 상황으로 행안부에서 해주면 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 받아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첩첩산중이요. 진짜 이게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지 말고 그거 김영한 사람이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보내면 안 되나? 팀장님 인편으로 보내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저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예. 그냥 좀 하지 않나? 아니 안 되면 전화라도 해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전화라도 하고 뭐 손편지라도 써서 보내면 비둘기 발목에 묶어서 보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라도 하자는 거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협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도 한번 숙고를 해보자. 예. 숙고 좀 그만해라. 그런 정확히 워딩은 뭐 숙고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한번 논의해보자. 예,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좀 해줘요. 근데 어쨌든 김성수 기자가 좀 물꼬를 텄네요. 요 기사는 오랜만에 좀 뿌듯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게 바로 참 언론의 역할 같아요.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듣고 좀 그래도 마음을 놓으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족분들이 저희가 생각하셨던 그런 그 텐션이 아니세요. 이제 뭐 지치셨구나. 지치셨고 그리고 잘 내용을 이렇게 와 진짜 기자님 뭐 감사합니다. 전혀 이런 텐션이 아니시고 이제 너무 지치신 거죠. 또 이 기사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바뀌겠어. 또 바뀌겠어. 뭐 바뀐다 한들 또 서둘러야겠네요. 진짜. 서둘러서 빨리 해야겠네요. 이게 예전에 강제징용 그 피해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한데도 그래도 아까 김성수 기자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텐션이 아직 살아계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만세. 그래도 가서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좀 나아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 유가족분들도 좀 더 힘내시고 저희가 또 그래도 KBS는 그런 거 계속 꾸준히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또 몇 없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뭐라 안 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김성수 기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텐션 좀 올려드려야겠네요. 텐션 좀 올려드려야겠어. 제 텐션도 지금 이렇게 높지 않은데 드릴기에 열심히 모셔가지고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라고 오늘 아이템을 모셨습니다. 이거 좀 기사의 힘이네. 그러니까. 자, 김성수 기자 오늘 처음으로 댓글 읽어준 기자를 출연했는데 어때 소감이? 맨날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보다가 직접 나오는데 여기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덥지? 네, 에어컨이 안 나요. 여러분의 수신료를 여러분이 내준 수신료를 이렇게 우리가 아꼈습니다. 우리가 캐리어 박사께서 이게 진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녹화인데 이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틀어주면 지금 다 안 나오진 않아.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지금 25도, 26도로 맞춰서 지금 생수 한 잔 마시면서 생수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아이템은 계속 김성수 기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와 팟빵과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저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시면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에도 구조알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했어. 좀 짧아서 아쉬운데?